2 마이너스 3i의 켤레 복소수는 2 플러스 3i. 절대값 x가 2보다 작을 때에는 x는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 바로 풀어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항식을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는 여기 이제 경우의 수가 3가지고 여기 경우의 수가 2가지인데 곱해주면 6가지. 3p는 3 곱하기 2고 5c는 10이니까 정답은 16. a-b는 3 마이너스 3, 2, 4에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를 뺀 거니까 2,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다 더하면은 7이 되는 거 아닌가? 잘못 구했나? 자, 여기 탐례 수정. 여기서 a-b는 여기 2가 되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에서 마이너스 1 뺐으니까 4가 되고 4에서 5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6 빼기 3이라서 3이 됩니다. 정답은 3번. 위에 있는 부등식을 풀게 되면은 x는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밑에 거 풀면 x는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는 3 이상 8 미만 이하가 될 거고, 그래서 8 빼기 3은 5가 된다. 정답 1번. 2차 부등식의 해는 x는 1에서 5까지가 되겠죠. 정답은 1번. 1차, 2차 연립 같은 경우에는 대입해서 풀겠죠. y는 x-3으로 해서 이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합시다. x제곱 플러스 2x의 x-3은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은 0이 되고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은 0인데 얘는 3의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므로 x는 1이 되고요. x가 1이니까 y는 얼마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1과 마이너스 2 정답은 2번. 그래서 ab는 곱하고 더해주면은 6 더하기 6이니까 12가 되고 3에다가 빼봤으니까 마이너스 5가 되네.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60이 됩니다. 정답 1번. 자, 다연이고요. 그 다음에 꽃집 B에서 구입을 한 거죠. 그쵸? 그냥 그대로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PQ의 곱에서 2행 2열이 될 거니까 PQ의 2행 2의 2성분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고 알파 베타는 5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근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을 할 거기 때문에 x제곱 x제곱이래. 대입을 하게 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5는 0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알파 제곱은 4알파 마이너스 5를 대입을 하게 되면 식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2알파 마이너스 2분의 2 플러스 2 베타 마이너스 2분의 2가 돼서 정리를 해주면 다 약분이 되니까 알파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분의 1이 됩니다. 통분을 해주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되고, 이제 위에서 구했던 요거 합곱을 이용해서 이제 풀면 되겠죠. 그쵸? 5-4 플러스 1분의 4-2가 되니까 밑에는 2분의 2가 돼서 정답은 1이 된다. 연립부등식은 요렇게 하나 뜯으면 되겠죠. 자, 요걸 1번, 요거 2번이라고 할 때, 자, 1번을 풀게 되면 2x는 16보다 작거나 같은 거, x는 8보다 작거나 같고, 이 부분이네. 자, 그 다음에 2번을 풀게 되면 2x 플러스 1은 5x 플러스 a보다 작고, 마이너스 3x는 a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a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겠죠. 같다가 있으면 안 되네.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나왔던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a-1은 마이너스 9가 되면서 a는 마이너스 8이다. 정답은 3번. 자, 이 선수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죠. 높이 올라갔을 때는 얘가 최고점. 그러니까 얘 지금 높이 보면 위로 볼록한 2차식의 형태니까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는 축일 거란 말이지. 여기서 지금 축이 얼마냐면은 10분의 4니까 5분의 2가 되겠네요. t가 얼마일 때? 5분의 1 때, 그때 높이를 물었기 때문에 5분의 1을 여기 최대값 대입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5 곱하기 25분의 4 플러스 5분의 8 플러스 5가 되고 약분해주면 5니까 5분의 4 플러스 5가 되고, 그럼 5분의 29가 돼서 정답은 5번.
요거 이야기구나. 자, 해를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자, 요거 어떻게 풀 거냐면은 2차 함수가 0 아래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돼? 자,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요거 되고요. 그러니까 해를 갖지 않는 부분이니까 0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치? 요것도 접하는 것도 되는데 요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0 아래쪽 부분이 생기니까 해를 가져버리잖아. 그럼 안 된다고. 그치? 그래서 될 수 있는 거는 접하거나 떠 있는 상태, 즉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를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 써야 되고요. 앞에 이거 곱해져 있죠, 그죠? 판별식 써야 되는 거 알 수 있으면 좋겠고요. 눈치껏 b제곱 마이너스 ac k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고 k 플러스 2와 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최대값은 1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1부터 7까지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두 개. 자, 적어도도 나왔고요. 이웃도 나왔습니다. 적어도 두 개. 그러면 1, 2, 3, 4, 5, 6, 7 중에서 짝수가 뭐 있냐면 2도 있고 4도 있고 6도 있습니다. 그지? 여기서 적어도 두 개 짝수가 이웃한다라는 거는 두 개가 이웃할 수도 있고요. 세 개가 이웃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한 개가 이웃이거나 빵 개가 이웃인데 뭐 한 개 이웃한 거는 말이 안 된다.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결과를 빼면 되죠.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7 팩토리얼에서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웃하지 않는 것들을 먼저 배열하고 4 팩토리얼 그리고 요 짝수들을 양 끝과 사이에 끼워 넣는 거죠. 2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5군데, 4는 4군데, 6은 3군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7 팩토리얼 안에 5 팩토리얼이 들어있죠. 7 곱하기 6 곱하기 5 팩토리얼이고 여기 요것도 5 팩토리얼 되는 거 알 수 있죠.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5 팩토리얼로 묶어내겠습니다. 그러면은 7 팩토리얼에는 7 곱하기 6이 남고요. 맨 뒤에는 4 곱하기 3이 남죠. 5 팩토리얼은 120이고 이거 계산하면은 30이 나오니까 정답은 3600이 됩니다. 16번 요즘에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연립부등식의 활용 문제가 될 건데 과부족 문제라고 해요. 통칭. 자, 일단은 이 문제는 상자의 개수 또는 긴 의자 또는 숙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상자의 개수를 x라고 하고 식은 초콜릿의 개수로 식을 씁니다. 자, 상자가 어쨌든 간에 하나, 둘, 셋 해서 여기까지 X개가 있고요. 여기에 초콜릿을 10개씩 담으면 여기 10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초콜릿의 개수는 10X 플러스 1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남는 게 있으니까 이제 13개씩 담자라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더 담아보자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담아보면은 13개씩 담으면은 앞까지는 다 꽉 차고요. 맨 마지막 상자가 12개 이하가 담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자에 초콜릿이 담긴다라는 말은 빈 상자가 없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한 개 이상이라는 것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요 초콜릿의 개수 10x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거는 미니멈 여기까지는 13개 꽉 찼을 때 추가로 한 개가 더 들어갈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여기까지는 상자가 x 빼기 1이란 말이야. 그래서 13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1부터 13에 x 마이너스 1에 최대 12개까지 가능하죠. 초콜릿 개수는 이렇게 변동 가능하다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자, 왼쪽 거 먼저 풀게 되면 13x 마이너스 13 플러스 1은 10x 플러스 10이니까 3x는 12가 넘어가면 22가 돼서 x는 3분의 22, 즉 7점 얼마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거를 또 풀어보면 10x 플러스 10은 13x 빼기 13 더하기 12니까
마이너스 3x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1이 되고 x는 3분의 11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는 3. 얼마가 되겠지. 그러니까 x는 3분의 11보다는 크고 3분의 22보다는 작은데 우리가 어차피 상대는 정수계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건 4, 5, 6, 7 이렇게 가능하다. 그래서 문제에서 가능한 최대 개수는 7개, 최소 개수는 4개라서 더하면 11개가 되겠다. 두 행렬 A랑 B랑 같다면은 일단은 각 성분의 위치에 따라서 같다를 성립해 주면 되겠죠. A는 A제곱과 같을 거니까 A는 0 또는 1이 되겠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A제곱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B제곱인데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5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AB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만일 아까 위에서 A가 0이었다면은 AB가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으므로 A는 1이 될 거고요.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확정되겠죠. 그래서 각각을 제곱해서 더하는 게 5가 되는 게 확인이 되니까 A는 1, B는 마이너스 2라는 게 정답이 되겠고, 따라서 A 6제곱 마이너스 B의 6제곱은 1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6제곱일 거니까 1 마이너스 64라서 답은 마이너스 63. 자, 18번 여행을 갈 지역에 방문할 수 있는 장소가 유적지는 4곳이 있고요. 박물관은 3곳, 시장은 4곳이 있는데 자, 각 장소별로 적어도 하나의 장소를 선택해서 총 4곳을 방문을 해야 됩니다. 방문하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 해서 얘는 일단은 조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4곳을 어떻게 배분을 할지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유적지를 2군데, 박물관 1군데, 시장 1군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일단은 몇 군데가 되는지 배분부터 해주고, 그러면은 유적지 2군데, 박물관 3군데, 시장이 4군데라면 계산은 유적지 4곳 중에 2곳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4C2가 되고요. 박물관은 3곳 중에 1곳, 시장은 4곳 중에 1곳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는 4C1 곱하기 3C2 곱하기 4C1, 그리고 맨 마지막 경우에는 4C1 곱하기 3C1 곱하기 4C3이 되겠죠. 각각 이제 계산을 다 해주면은 첫 번째는 6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니까 12 곱하기 6이니까 72가지. 이번에는 4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니까 48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 곱하기 3 곱하기 4 똑같이 나오는 건가? 똑같이 나오는구나. 이거 왜 4C3이지? 이거 마지막에 2군데가 되는데, 그치? 여기도 4C2가 되겠고, 4C는 6이니까 3, 4, 12, 72가지.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은 120가지에다가 72 더하면은 192가지.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자, 19번 6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6의 배수입니다. 자, 6의 배수, 배수 판별법이죠. 일단은 3의 배수는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2의 배수는 끝자리가 짝수가 돼야 됩니다. 6은 2와 3의 공배수이기 때문에 둘의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숫자들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3의 배수의 조합을 짜줘야 됩니다. 0부터 5까지 숫자들 중에서 3개를 골라서 3의 배수가 되는 숫자 조합부터 짤 거고요. 일단은 그래서 0, 1, 2 더하면 3이죠. 그 다음에 0,
1, 5, 다음은 6이고 0, 2, 4, 다음은 6이고 다음에 0, 3 안되고 0, 4, 5, 0, 4, 5 더 있고 다음에 1, 2, 3과 2, 3, 4와 3, 4, 5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따가 생각을 1, 3, 5, 1, 3, 5도 있구나. 요렇게 8가지가 있는 것 같고 그럼 각 자리 수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들을 구하면 자 0, 1, 2 중에서 끝자리가 이제 짝수가 되는 가지수를 정해 줄 건데 1, 0, 2와 1, 2, 0 그 다음에 2, 1, 0 세 가지밖에 없죠. 세 가지. 그 다음에 0, 1, 5를 배열할 때는 1의 자리가 0인 수밖에 없으니까 1, 5, 0과 5, 1, 0 총 몇 가지? 두 가지. 자, 이런 식으로 가지수들을 다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2, 4, 0, 2, 0, 4, 4, 0, 2, 4, 2, 0 네 가지. 그 다음에 0, 4, 5에서 여기도 세 가지. 여기는 두 가지. 여기는 네 가지. 여기 두 가지. 여기는 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지수들을 다 총합하게 되면 여기까지 5, 9, 12, 14, 18, 20, 총 20가지가 나오게 된다. 20번 문제. 자, 20번 문제에서는 세 자연수 APQ에 대해서 이차함수와 자연수 M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0의 값을 물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용어는 일단 요 자연수라는 단어들 잘 보시고요. 일단 봅시다. 0에서 5까지의 함수 2차 함수에서 최소값은 m이고 최대값은 m 플러스 18인데 0에서 7까지 그 범위가 좀 더 늘어났을 때 fx의 최소값은 0m이고 최대값은 17m이다. 여기서 보면 최소값이 일정하죠. 자, 이게 어떤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p라고 하는 자연수가 뭐냐면은 꼭지점의 x좌표, q라고 하는 것도 꼭지점의 y좌표를 나타내는 건데 요게 여기가 축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p라고 하는 게 만일 예를 들어서 0의 범위랑 5의 범위가 p보다 왼쪽에 있다라고 하면 최소값은 f5에서 나오게 될 텐데 근데 만일 0에서 7까지 범위가 늘어났을 때 또 최소값은 m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일 축이 5의 오른쪽에 위치한다라고 하면 이 가설은 성립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최소값이 더 바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 p가 될 수 있는 숫자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하다? 5까지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0에서 5까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0에서 5까지가 될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범위가 7로 늘어났을 때 최소값이 바뀌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p가 될 수 있는 숫자가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최대 생각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5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왔는 게 최소값이 똑같다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케이스 p가 얼마일 때 1일 때부터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은 그래프는 여기가 x가 1일 때 축으로 가지게 될 거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범위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5까지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7까지의 범위를 보게 될 건데 자, 일단은 최소값 0에서 5 사이 최소값은 m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q가 m이라는 거겠죠. 꼭지점의 y좌표였던 곳이 최소값이 될 거니까. 자, 그리고 그때 0에서 5 사이에서 최대값은 m 플러스 18이라고 했기 때문에 f의 5를 찾을 겁니다. 일단은 뭐 얼마였지? 잠깐만.
y는 a의 x-1의 제곱 플러스 q인데 그때 최소값은 m이기 때문에 q가 m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 따라서 y는 a의 x-1의 제곱 플러스 m이라고 볼 수 있다. 그때 최대값은 F5에서 일어나게 될 거고, 그래서 5를 대입하게 되면은 5 빼기 1의 제곱은 14니까 16a 플러스 m이 얼마가 된다? m 플러스 18이 된다. 근데 여기 보면 m 소각을 하면은 16a가 18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a라고 하는 거는 16분의 18이라고 하는 유리수가 나오게 되는데 a도 자연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p는 1이 될 수 없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 그래서 p가 2일 때를 생각을 해보자. 자, p가 2라고 하면은 0은 여기 있을 거고 5가 좀 더 오른쪽에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fx는 a의 x-2의 제곱 플러스 q가 될 건데 그때 최소값은 q니까 q는 m이 될 거다. 그래서 아까 전처럼 다시 q를 m으로 바꿔 쓸 거고요. 그때 이제 최대값은 마찬가지로 x가 5일 때 성립을 하겠죠. 최대값은. 그래서 f의 5는 9a 플러스 m이 되는데 그게 m 플러스 18이라고 했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a는 2라고 하는 거가 성립한다라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는 되는구나. 근데 이번에 어떨 때? 자, 7까지 범위를 확장시키게 되면 그때 최대값은 17m이라고 했거든요. 7까지에서는. 그래서 그때 최대값은 f의 7이 되는데 7을 대입하게 되면 25a니까 곱하기 2 플러스 m이 되는데 그게 얼마다? 17m이 된다. 따라서 50은 16m이 되면서 m은 16분의 50이 되는데 여기 있는 m도 자연수라고 했거든. 어이구 어이구. m도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p는 2가 될 수 없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뭐 하자? p가 얼마일 때? 3일 때를 가정하고 생각해 보자. p가 3이라면 fx는 a의 x-3의 제곱 플러스 q가 되고 그래프는 이와 같이 그려지겠죠. 축이 3이 될 거니까 0은 여기 있고 5는 조금 더 가까워. 그래서 최대값은 사실은 0에서 나와. 자, 그래서 최소값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계속 꼭지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q가 m이 될 거고요. 그래서 f의 0에서 최대값이 나오게 되겠지. 0을 대입하게 되면 9a 플러스 m이 m 플러스 18이 되면서 a는 2로 성립하고요. 아직까지는. 자, 이번에는 7까지 범위를 확장을 시켰을 때 보면은 최대값은 7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최대값은 f의 7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7을 대입을 하게 되면 7 빼기 3의 제곱은 16이니까 16a. 근데 아까 a는 얼마였냐면은 2였다는 거지. 그러면은 32 플러스 m이 17m이 되고 32는 16m이니까 m은 2라고 하는 게 성립을 하게 되겠죠. 자, m이 2가 되면은 자연수의 조건을 성립을 할 거고 그리고 m이랑 q랑 같은 거기 때문에 q도 2라고 하는 자연수가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은 모두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될 거고요. a는 2고 p는 3이고 q는 2가 되고 m은 2가 되는 상황이 되겠다. 그때 f1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x는 2 곱하기 x-3의 제곱 플러스 2가 될 거고 f의 10은 2 곱하기 7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니까 100이다. 정답은 2번. 이렇게 풀겠다. 21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데 x제곱 플러스 k제곱 x가 0보다 작다. x로 묶으려면 x 플러스 k제곱이 0보다 작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k제곱에서 0까지가 됩니다. 제곱수는 제곱이 되는 거는 항상 양수의 값을 나타내는데 앞에 음이 있으니까 무조건 음수가 될 거고 따라서 이 범위가 확정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등식도 보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의 k 플러스 2랑
k-2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 플러스 아니다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구나. 마이너스의 k 플러스 2 x 마이너스 k-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흔히 k-2와 k 플러스 2가 되는 이런 부등식이 나오게 될 거고 작은 애가 k-2 큰 애가 k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연립 부등식을 하기 위해서 얘들을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거든. 자,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k 제곱에서 0까지가 되죠. 얘들 둘 다 해당 숫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뭐가 될 거냐면은 이제 요 녀석인데 요 녀석이죠, 요 녀석. 얘가 지금 이쪽에 있으면은 이거 왼쪽 부분에 이제 연립의 범위가 생기는데 얘가 이렇게 생기면 이제 범위가 없겠지. 또는 이제 오른쪽 부분도 마찬가지. 얘가 이렇게 생기면은 연립 범위가 생기는데 이렇게 생기면 연립이 되지 않는 거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했단 말이야.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k 플러스 2도 0보다 작거든. 그래서 요 k 플러스 2라고 하는 요 녀석은 이 0보다 왼쪽에 생길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반드시 k 플러스 2랑 0 사이에서 연립이 되는 범위가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제곱과 k 마이너스 2를 비교를 할 건데 누가 더 큰지 비교하기 위해서 둘 빼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작다면은 A는 B보다 작은 거잖아. 그래서 이 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식을 볼 거고 K-2에서 마이너스 K 제곱을 빼볼 거거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대상은 요 두 숫자니까 빼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되는데 K 플러스 2와 K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래서 요 녀석 함수를 잘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인데 아까 전에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했잖아.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얘는 항상 양의 값을 가지거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범위에서는. 그러니까 얘도 0보다 컸다라는 거지. 그럼 누가 더 컸다라는 거야? 얘들 둘 중에서는 얘가 더 컸다라는 거야. 큰 건 더 어디 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그래서 반드시 요쪽에 k-2가 존재합니다. 마이너스 k 제곱보다는 k-가 더 커요. 그러니까 여기도 연립의 범위가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부등식을 풀어서 연립의 범위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근데 요 연립 범위 안에 정수는 몇 개 들어간다고? 무조건 한 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됐건 여기가 됐건 연립의 범위가 생기는 건 상관이 없는데 두 범위 합쳐서 정수는 한 개만 딱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얘들 둘은 숫자가 뭔지도 잘 모르니까 일단은 정수를 생각하기 힘드니 그러니까 이쪽에 정수가 딱 하나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근데 여기에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정해져 있잖아. 왜? 여기 바로 옆에 0이잖아. 여기 갑자기 지 혼자 마이너스 2가 들어가요 이런 거 못 하잖아. 왜? 마이너스 1도 중간에 끼일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반드시 뭐밖에 없다? 마이너스 1밖에 없다. 좋아.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 그러면은 k 플러스 2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얘가 이 뒤쪽으로 가버리면은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연립한 범위 안에 마이너스 2도 포함이 되어버려. 그죠? 그러니까 요 k 플러스 2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보다는 좀 더 오른쪽에 있어줘야 연립하는 곳에 뭐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밖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요 범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k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다라는 가정의 결과가 나오게 되겠지. 자,
그러고 나서 얘 가지고 뭘 볼 거냐면은 k-2와 마이너스 k 제곱의 범위를 보게 될 건데, 자 마이너스 k 제곱의 범위를 보게 되면 일단은 k 제곱의 범위는 9에서 16이 됩니다. 각자 제곱해주면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입혀주게 되면 마이너스 k 제곱의 범위는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9 사이가 돼. 근데 k-2의 범위는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5 사이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봐봐. 자, 여기 마이너스 k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9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되고, 사이 어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리고 k-2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친구야. 그러면 요 둘 사이에는 지금 못해도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9, 그럼 그 사이에 더 들어갈 거 아니야. 마이너스 8이랑 마이너스 7. 최소 4개 이상은 정수가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 연립 범위에서.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 최소 4개, 최대 여기 마이너스 뭐 16까지 있다라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5까지도 갈 수 있죠. 그러면 정수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지. 근데 얘는 뭐라 그랬냐면 정수가 한 개만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 가정은, 그리고 이 가정은 성립할 수 없다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가정의 결과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은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없다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여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결론을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 들어가 있는 k 플러스 2라고 하는 이 친구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정수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은 어떤 숫자라는 걸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까지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에 다시 요 녀석 k-의 범위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어디냐? 빼기니까 5부터 마이너스 4 사이에 어떤 숫자가 되겠죠. 자, k-2의 범위는 마이너스 5에서부터 요 k-2라고 한 친구는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4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친구죠. 그리고 마이너스 k 제곱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9 사이에, 마이너스 4와 어떤 마이너스 9 사이에 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이라는 친구가 존재하게 될 건데, 둘 사이에는 반드시 정수가 하나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 정수는 누구로 확정 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5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k 제곱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6보다는 더 커야 될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5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자, 요걸 다시 풀어주게 되면 k 제곱은 5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으면서, 그래서 k의 범위는 루트 5보단 크고 루트 6보단 작다, 또는 k는 마이너스 루트 6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요 녀석은 마이너스 6과 같아지더라도 이 해당 정수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같다가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예쁜 듯 같다가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가정하고 시작했던 범위 k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를 얘도 포함하고 있거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k는 마이너스 루트 6에서 마이너스 루트 5 사이가 되는 게 정답이 되겠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루트 6이고요. b는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a제곱은 6이고 b제곱은 5가 되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1이다가 되면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꽤 복잡한 좀 문제였고요. 자, 22번.
2차 정사각형열 A의 IJ 성분과 2차 정사의 B1의 성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A부터 구해야 되겠지. 2차 정사각형열 A는 자, 두 성분이 같은 곳, 행과 열이 같은 곳은 1이고 다른 곳은 이식을 만족을 할 건데 요 자리가 2, 1 자리가 되니까 1, 2 자리가 되겠지. 여기 1 대입하고 여기 2를 대입하게 되면 요 자리는 0. 그리고 요 자리는 2, 1 자리이기 때문에 2 대입하고 1을 대입하게 되면 3이 되겠다. 자, 얘는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 B1은 마찬가지로 옆배식을 성립을 할 건데 자, 요 자리는 1, 1 자리 1, 1 대입하면 0이니까 여기는 1 그리고 여기 2, 1 대입하면 0 그 다음에 1, 2 대입하면 0 그리고 2, 2 대입하면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일단은 기본 바탕은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따라가 봅시다. 자, bn 플러스 1은 자, 요걸 만족을 할 겁니다. 그래서 b2라고 하는 거는 n에다가 1을 대입한 거거든. 그러니까 뭐가 된다? a1 곱하기 b1이야. 얘가 1, 0, 3, 1이고 얘는 1, 0, 0, 1이니까 1, 0, 3, 1이 b2가 됩니다. 자, b3라고 하는 거는 n에 2를 대입한 거니까 a 제곱 곱하기 b2인 1, 0, 여기 b2라고 적을게. b2가 될 거고, 자, a 제곱은 1, 0, 3, 1, 1, 0, 3, 1 곱해준 거에다가 마지막에 또 1, 0, 3, 1을 대입을 할 건데, 자, 일단 하나씩 하나씩 합시다. 얘부터 먼저 해보면 1, 그 다음에 0, 3, 3이니까 6이 되고 0, 1이니까 1에다가 1, 0, 3, 1을 해주면은 1에다가 0, 9,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B3는 1, 0, 9, 1이 되죠. 일단 정리한 거는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B4라고 하는 거는 A 세제곱 곱하기 B3인데 아까 A 세제곱이 1091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B3가 1091이니까 얘는 1018에 1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 특징을 좀 보자면은 자, 정리 한번 해볼게. B1은 1001이었고요. B2는 1031이고 B3은 1091이고요. B4는 1018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뀌는 부분을 보면 요 자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칙을 보게 되면 플러스 3, 플러스 6, 플러스 9와 같이 흘러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B5에는 해당 지역이 여기 이제 플러스 12가 될 거니까 30, B6에서는 여기서 플러스 15가 될 거니까 45가 되고 B7에서는 플러스 18이 되니까 50, 63이 될 거고 플러스 21 해주면 B8은 84가 되고 B의 9는 플러스 24가 될 거니까 108이 되고 B의 10은 플러스 27을 할 거니까 135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성분은 101 들어갈 거니까 137이 되겠다. 이렇게 풉니다. 23번 다음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자. 자, 그래서 이거 그냥 그대로 그래프 그려주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원래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인데 살짝 삐뚤지만,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원함수 그대로, 2보다 클 때도 원함수 그대로 가 되는데, 마이너스 2에서 이상에서는 얘가 뒤집어진 그림을 그려줄 거니까 얘가 이렇게 생긴 애가 될 겁니다. 자, 대충 이런 느낌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 원래 y축이 있을 거고, 여기 y절편이 4가 됩니다. 자, 근데 자 실수 m 값에 따른 fx의 그래프와 직선 mx 플러스 5인데, 실수 m인데 m이 뭐냐면은 기울기야. 어떤 기울기는 직선 요 녀석인데 얘는 y절편이 5인 어떤 애가 돼. y절편 5런 건 여기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자 G0이 뭐냐면은 M이 0일 때거든. 자 GM이지, G0이고, 그러니까 M이 0인 거야. M이 0인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럼 Y는 5니까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럼 교점 몇 개가 돼? G0은 2가 돼. 자 G의 4분의 1은 무슨 뜻이야? G의 4분의 1은 M이 얼마라는 거? M이 4분의 1이란 거지. GM이야. 다시 GM이야. G 4분의 1이야. M이 4분의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울기 4분의 1이니까 요 직선이 조금 더 기울어진 거야. 기울기 4분의 1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돼? 교점은 두 개야. 오케이. 그러면 G의 4분의 1은 두 개야.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자,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울기 점점 커지다 보면 언젠가는 얘가 이렇게 접하는 녀석이 나올 거야. 그러면은 교점은 하나, 둘, 세 개가 되겠고, 거기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렸긴 했지만 실제로는 얘가 이런 식으로 파고들게 되면 그래프가 하나, 둘, 셋, 이 끝쪽 끝에서 네 개가 될 거고, 자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여기서 다이렉트로 가게 되는 요 그림에서는 또 하나, 둘, 그리고 세 개가 되겠고, 좀 더 가파르면은 두 군데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 이제 요 위로 봉긋한 요 녀석과 접하는 m이 얼마인지 찾는 게 중요해. 그래서 요 위로 볼록한 요 녀석이 누구냐면 요거거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자,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랑 mx 플러스 5가 접하는 m을 먼저 찾겠다라는 거지. 이항을 해주고,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1인가? 는 0이라서 판별식 써주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니까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접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는 안 나오니까 제가 플러스만 생각하면 되겠죠. m은 2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m은 2가 될 때까지 다 2인 거야, 교점이. 2가 될 때까지는 2가 뭐지? 교점이 다 두 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G에 2가 되기 전까지니까 4분의 2는 8이니까 7까지가 되겠지. 는 교점이 전부 다 몇 개다? 두 개다. 그 다음에 G에 이제 뭐가 되면? 2가 되면 그때는 접하니까 접점 하나, 이쪽에서 하나, 끝에서 하나 해서 세 개의 점이 교점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은, 그럼 예를 들어 G에 4분의 9 같은 경우는 아마 4개의 교점을 가지겠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근데 어디까지? 마이너스 2에서 5 사이, 0,5까지 들어가는 요 점, 요 직선까지는 4개가 나왔고, 요 m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또 3개가 되는 거지. 왜냐면 아래쪽에 교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랑 5가 되는 요 기울기가 얼마냐면은 2분의 5가 되겠지. 2분의 5는 4분의 10이잖아. 그치? 그럼 G에 얼마가 되는 거? 4분의 10에서는, 즉 2분의 5에서는 몇 개가 된다? 다시 3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G에 4분의 11부터는 전부 다 몇 개가 되는 거야? 다시 2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요 개수들을 세보자. 자, 0, G0에서부터 G4분의 7까지는 총 8개가 나올 거거든. 그래서 2 곱하기 8개라서 16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특이 부분 되는 거는 3, 4, 3인데 더하면 몇 개? 또 10이 되겠지. 그리고 G4부터 4분의 11부터 G3은 얘가 4분의 12잖아. G의 4분의 12 뭐 이거겠네. 이게 다네. 얘가 두 개니까 얼마가 돼? 4가 되겠네. 그러면 다 더해주면 얼마? 20에 더하면 30, 30개가 되겠다. 가 되겠습니다. 자, 서사평 1번.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건 판별식사라는 거죠.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다. k는 4보다 작다. 그래서 1, 2, 3을 더해주면 6이 될 거고. 25번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170이 직사각형 모양의 양식장이 있고, 직사각형 모양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170이다.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를 각각 x, y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피타고라스가 성립하겠지. 자, 그리고 자, 이 양식장을 가로, 세로의 길을 각각 2m씩 확장을 했다면 x 플러스 2, y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 확장한 양식장의 넓이는 x 플러스 2랑 y 플러스 2를 곱한 거는 처음 양식장의 넓이 xy였죠? 보다 40만큼 넓다고 한다. 정리해주면 x제곱이 왜 나와? xy 아이고 플러스 2에 x 플러스 y 플러스 4는 xy 플러스 40이 될 거고, xy 소거되고 2x 플러스 y는 36이니까 x 플러스 y는 18이 되지. x 플러스 y는 18이 된다. 그러면은 요식 두 개 합과 뭐 제곱 보이면은 뭐 우리 당연히 곱셈 공식 쓰는 거 아니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될 거니까 170은 18의 제곱 324 맞나? 마이너스 2xy 그러면 넘어가면은 2xy는 154가 되나? 그럼 xy는 77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자, 두 연립 2차 방정식이 공통인 해를 가지도록 하는 실수 AB를 물었고요. 자, 일단 실수가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실수도 좀 보시고, 자, 그리고 1차와 2차식을 확인이 되죠. 그쵸? 그리고 보면은 여기 미지수가 섞인 두 식은 당장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립 방정식은 개수가 다 밝혀진 것들 가지고 위주로 먼저 풀시고요. 자, 어쨌든 간에 1차식, 2차식 있으니까 대입을 해야 되겠지. 그치?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해서 2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1에다가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의 제곱은 11이 되고, 2x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11이 되고, 6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0은 0이니까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0이다. 3, 1, 5, 1에다가 여기에 마이너스 아니다. 여기 마이너스 안 되는구나. 여기 마이너스. 그러면은 3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5 또는 1이 되겠다. 와 같은 결과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분의 5라면 y는 여기 대입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10 플러스 1은 3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7이 되고, x가 1이라면 y는 3이 되고, 뭐 이런 게 되겠네. 그치? 자, 여기 1번식에다가 먼저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그치? 자, 이거 케이스 1이라고 하고 이 케이스 2번이라고 하고 풀어봅시다. 케이스 1 x가 제라면 제곱하면 어떻게 돼? 1번식에 대입을 하면 그러면은 9분의 25 마이너스 a에 9분의 49를 했더니 마이너스 8이야. 그러면은 999를 곱해 25 마이너스 49a는 마이너스 72 넘어가면 97은 49a
A는 49분의 97. 일단 숫자가 좀 많이 괴랄하네.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거 가지고 이제 여기 2번식에다가 또 정리. 자, 2번식에 보시면은 49분의 97x가 마이너스 3분의 5 플러스 y 3분의 마이너스 7을 더하면은 b가 되는데, b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계산하면 값은 뭔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얘가 0보다 작다가 나와. 음수거든. 근데 이거 보면은 단 a는 b보다 작다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a가 플러스고 b가 음수니까 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얘는 다행히 아니겠죠. 일단 숫자가 엉성한 것만 봐도 좀 불안한데, 그래서 여기선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얘는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x가 1이고 y가 3인 걸 먼저 보자고. 그러면은 다시 1번식으로 돌아가서 1번식에 대입을 해주면 1 마이너스 9a는 마이너스 8이 되므로 a는 1이 되고, 그거 가지고 다시 2번식에 정리해주면 1 플러스 3은 b가 되니까 b는 4가 돼. 그럼 또 요 조건 만족하잖아. a는 b보다 작다라는 거. 자, 그럼 끝났네. 참고 그 봅시다. 자, 그래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3 베타가 될 건데, a는 1이었고요. b는 4고요. 알파가 아까 x였거든. 마이너스 3이고요. 베타가 y거든. 마이너스 9가 되겠네. 5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7이 된다를 구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n-1 p3은 n-1로부터 3개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3 곱하기 n-1 c3 플러스 n-1 c인데 전개해도 상관없고요. 요거 조합의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n-1, n-1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가 연속한 게 있다면은 nc3으로 이렇게 합쳐지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요걸 써보면은 우변은 3 곱하기 n, n-1, n-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은 좌변은 n-1, n-2, n-3이 되고, 우변은 2분의 n, n-1, n-2가 되죠. 그리고 그냥 같은 인수는 소거하고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2n-6은 n이 되니까 n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답형 5번은 절대값이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뭐 뒤에 있는 1차야 뭐 4를 묶어내서 풀면은 이제 2를 기준으로 나누면 된다라는 거 아는데, 2차식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똑같습니다. 일단은 인수분해해서 표현해 보면 x-4, x 플러스 1이 되니까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마이너스 1과 4에서 근을 가지는데, 마이너스 1 이전에는 양수, 마이너스 1에서 4까지는 음수, 4부터는 또 양수가 되니까 지금 기준이 되는 숫자가 마이너스 1, 4, 그리고 여기서 2 이렇게 3개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구간이 총 하나, 둘, 셋, 4개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구간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2차식은 양수가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기 때문에 얘도 음수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2차식은 양수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되고, 1차식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8로 나올 거란 거야. 자, 이렇게 하고 풀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4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8이 되나? 그래서 x-8과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부터 8까지가 되는데, 반드시 전제랑 결과를 이제 연립해서 보게 되면 겹쳐지는 부위가 없죠. 그쵸? 여기서는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에 2차 함수, 2차식은 음수가 되고요. 그리고 1차식은 또 마찬가지로 음수가 됩니다. 둘 다 음수네요.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로 나와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 1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2가 1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싹 다 우변 넘겨주면 x제곱 플러스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결과랑 전제를 같이 연립해서 보게 되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가 되겠네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네요. 자,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았는데 여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죠.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x는 얼마? 마이너스 1은 따로 또 연립이 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 자, 마찬가지로 4보다는 작을 때는 음수고요. 2차식은. 그 다음에 1차식은 양수가 되죠.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1차식은 또 양수. 그럼 플러스 4x 마이너스 8. 정리.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4가 12보다 작거나 같고 다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써주면 2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어라? b제곱 마이너스 64 허근 나오네. 그럼 얘는 해가 없답니다. 여기는 해가 없고요. 네 번째 x는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둘 다 양수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 더하기 4x 마이너스 8이 12보다 작거나 같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가 12보다 작으니까 24가 되고 여기도 또 안되네. 이거 인수분해. 그러면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4 a c는 플러스에다가 여기 24가 되면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6, 97이 되고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97은 이 범위 바뀌기 때문에 안 되지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97은 되죠. 그죠?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되겠네.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97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나? 작거나, 아니지. 얘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구나. 작거나 같고 4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은 범위가 총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뭐였지?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구나. 자, 그럼 최대값이 얼마냐면 요 녀석이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97이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최소를 빼주면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97이 될 겁니다. 그래서 P 플러스 Q를 구한 거구나. P 플러스 Q는 98이다.